안녕하세요. CRM을 소개합니다. CRM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RM이 뭔지 아시죠? 회사의 다양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게 목표예요. 고객 상호작용, 협상, 전체 통계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요. 왓츠앱, 인스타, 줌 통화 등 분산된 정보를 한데 모아요. CRM으로 모든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줌 통화, 페이팔 결제 등 다양한 도구와 연동됩니다. 트렐로 등 더 많은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CRM의 특징입니다. 자, CRM에서 계정 만드는 법 알아볼까요? 간단해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돼요. 구글로 로그인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전 구글로 할게요. 비레이브 사용자면 쿠키 허용을 위해 방패 기능을 꺼두세요. 보세요. 이렇게 쉽게 CRM에 들어왔어요. 또 CRM 프로젝트에 새 사용자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설정 섹션으로 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설정이 있고 위에 사용자 섹션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내 계정이 보이고 새 사용자 버튼을 누르면 돼요. 여기에서 CRM에서 보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과 역할을 입력해요. 여기선 CEO와 관리자만 있네요. 그리고 관리자나 일반 사용자 중 프로필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를 추가하고 그룹도 만들어 여러 사용자를 넣을 수 있어요. 사용자 활성화 메뉴에서는 삭제 없이 사용자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좋아요. CRM의 홈 섹션은 무엇을 위한 건가요? 죄송해요. 홈 섹션이라고 했어야 했네요. 알겠죠? 이 섹션의 용도가 뭘까요? 이 섹션에서는 지난 7일간의 활동과 다음 주 계획, 오늘 할 일 등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요. 새 프로젝트라 아직 정보가 없거든요. 여기 내 열린 작업들이 있고 내 CRM 프로필에 다른 정보도 볼 수 있어요. 이 드롭다운으로 보기를 바꿀 수 있어요. 내 거래, 통화, 리드 등을 볼 수 있죠. 이 점 3개를 누르면 대시보드나 회의 판매 등의 맞춤 보기를 추가할 수 있어요. 찾는 정보가 없다면 위젯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홈 섹션이 작동합니다. 자, CRM의 리드 섹션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왼쪽 섹션에 많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그저 필터일 뿐이며 우리가 필터링할 수 있는 경우 리드는 잠재 고객인 사람들의 전체 목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리드를 연락처나 거래로 변경하거나 작업을 할당하거나 회의를 진행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필터 섹션을 두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불편하면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리드를 보고 싶은지도 알려줍니다. 예컨대 모든 리드, 나만의 리드 등, 오늘의 리드, 읽지 않은 리드, 구독하지 않은 리드 등 리드 관리는 자동화해서 직접 가입하게 하고 우리가 만들 필요 없게 해야 해요. 앱 내 통합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소호 앱스로 여기서 가능해요. 양식 작성으로 CRM에 바로 들어오게 할 수 있죠. 각자 방식이 달라서 따로 훈련은 안 할 거예요. 개인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리드 상호작용을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리드 생성을 클릭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여기 담당자가 있고 그건 제가 될 거예요. 첫 이름을 입력할 건데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이메일도 테스트로 넣어볼게요. 요청하면 여기에 번호도 입력할 수 있어요. 되도록 적은 데이터만 요청하는 게 좋아요. 이메일과 이름 같은 꼭 필요한 정보만 받는 게 좋죠. 물론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전화번호나 다른 연락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최적화가 잘 되거나 데이터를 적게 요청할수록 좋아요. 여기 웹사이트와 리드 상태가 있어요. 이 경우 상태는 연락 예정이에요. 아직 연락은 안 했지만 곧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멋진 점 리드 상태예요.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기엔 회사명, 성등이 있어요. 미래 수익과 기타 정보도 넣을 수 있어요.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과 저것을 넣어볼게요. 여기 리드가 있어요. 제가 방금 교육용으로 만든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한 건 이 리드를 만든 거예요. 리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리드 안에서 정보나 메모를 추가할 수 있어요. 활동도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화 같은 거요. 통화 일정을 잡아볼게요. 그와 통화하고 싶을 때 전화 예약하기. CRM을 캘린더와 통합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리드와 통화 일정 잡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리드 매칭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드 선택 후 액션을 취합니다. 예, 삭제하거나 작업을 만듭니다. 다른 형태로 반복되는 같은 인터페이스죠. 이메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태그를 추가합니다. 다른 리드와 구별하기 위해서 X 제품 관심 리드엔 그 제품 태그를 추가해요. 좋아요. 수호 CRM의 연락처 섹션은 어떤 용도인가요? 리드 섹션 설명 후 연락처 섹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드가 잠재 고객이라면 연락처는 실제 고객입니다. 즉 잠재 고객에서 실제 고객으로 전환된 거죠. 리드와 같은 인터페이스로 필터 섹션을 제거할 수 있고 내 연락처, 최근 연락처 등 다양한 필터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한 가족이나 메모 추가도 가능합니다. 리드를 선택해 전환을 누르고 새 연락처로 만드는 게 좋죠. 될지 모르겠네요. 전환합니다. 연락처로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나타났어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즉 CRM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연락처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좋아요. 리드를 예약할 수 있는 많은 통합 기능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입소문으로 누군가가 직접 연락하고 그 사람이 리드가 아닌 바로 고객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리드 생성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요. 연락처의 담당자, 즉 소유자를 지정해요. 누가 그 연락처를 관리하는지 말이에요. 이 경우엔 우리가 될 거예요. 여기에 제공받은 다양한 정보를 입력해요. 다시 말하지만 요구하는 정보는 적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요청하세요. 설명도 추가할 수 있어요. 설명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연락처로 들어가 보면 다시 한번 같은 화면이 보이죠. 이건 교육용 테스트예요. 리드에서 봤던 기본 정보가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거의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메일 보내기 옵션 선택, 삭제나 복제도 가능해요. 여기 우리가 가진 정보가 있어요. 메모를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고객은 이런 걸 원해요 라고요. 회의가 필요하다면 미팅 일정을 잡을 수도 있죠. 뒤로 가서 연락처 목록으로 돌아가면 선택 후 액션을 누르면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새 태스크 만들기도 가능하고요. 이 사람과는 미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미팅을 선택하고 날짜를 정하면 돼요.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이제 각자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연락처 기능이 작동합니다. Zool CRM의 거래 섹션 작동 방식. 여기 우리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간단히 선택하고 거래를 할당할 겁니다. 여기 거래가 있어요. 추가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여기 정보가 있습니다. 사후 평가엔 분석이 필요해요. 마감일, 거래명 입력하고 저장해요. 이제 거래로 가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거래요. 거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르면 CRM 만들 때 좋을 거예요. 회사 운영 이해하면 CRM에 도움돼요. 거래 모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래는 협상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고객을 최종 판매로 이끄는 과정이죠. 먼저 자격 섹션이 있습니다. 수정 가능한 비율도 있어요. 선택하고 조치를 취하면 돼요.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수정할 수 있어야 해요. 보시다시피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여기에 평가 섹션이 있어요. 가격을 안 넣어서 0달러로 표시돼요. 거래 생성 시 가격을 넣으면 돼요. 생성할 때요. 아니면 여기 있네요. 저기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여기서 평가를 선택하면 들어가요. 모드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평가 모드 확률 10%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페이지가 멈췄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사 여부를 표시해요. 즉 판매가 완료됐는지요. 아니면 실패했는지요. 이 과정의 핵심은 먼저 평가해요. 각자 단계가 있을 거예요. 단계 생성과 삭제도 가능해요. 캔버스 뷰 편집으로요. 보시다시피 쉽게 편집할 수 있어요. 지금은 스테이지 뷰예요. 하지만 새로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마쳤습니다. 작업을 만듭니다. 분석 작업을 수행합니다.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파악하죠. 결정 지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통화 예약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연락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협상 단계입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면 판매가 성사됩니다. 여기에 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익이에요. 이건 분석 부분이고요. 여기엔 판매 실패나 경쟁사 유출 옵션이 있어요. 간단하죠? 지오호 CRM의 작업 기능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의 연락처나 리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리드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연락처를 선택하고 이 경우엔 테스트인데 거래로 보내거나 작업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적절할 거예요. 새 활동이 바로 여기 있네요. 열린 활동, 새로 만들기,
그리고 작업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이름을 넣고 저장하면 돼요. 작업 일정을 잡듯이 회의나 통화 일정도 잡을 수 있어요. 모두 비슷한 방식이에요. 회의나 통화로 가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요. 여기서 통화 유형, 시작 시간, 지속 시간, 관련 연락처, 담당자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누가 전화할지 모든 게 똑같아요. 회의랑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디일스에서 봤던 진행 상황인데 아직 안 했고 미루다가 진행 중이고 끝냈어요. 완료로 표시해요. 여기는 입력 대기예요. 답변 기다리는 거죠. 회의도 같아요. 회의랑 통화도 똑같이 돼요. 직원들 관리하고 뭐 하는지 보는 방법이에요. 해킹 플랜이 좀 생각나네요. 그래서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자, CRM 작업 내 보고 섹션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보고 섹션은 이렇습니다. 각 연락처에 개별 메모를 넣는 메모 섹션이 있다면 보고 섹션은 팀을 위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이상적인 판매나 판매 기간 같은 거요. 이해되나요? 고객이 아닌 팀원들이 알았으면 하는 정보를 넣는 거죠. 그렇죠? 여기 상위 10명 사용자, 이번 달 판매량 등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우리가 한 일을 말 그대로 보고하는 방식이에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알겠죠? 물론 안 좋은 일은 빨리 보고할수록 좋지만 좋은 일도 보고해요. 왼쪽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필터예요. 심지어 폴더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보고서 생성을 누르고 먼저 어떤 보고서를 만들지 선택합니다. 전화 예약을 했다면 죄송해요. 전화가 여기 있네요. 계속을 누르면 새로운 내용이 표시됩니다. 모듈에 추가된 것 등이요. 여기서 상위 모듈과 하위 모듈을 볼 수 있어요. 즉 자식 모듈과 부모 모듈이죠. 추가를 누르세요. 알겠죠? 어떤 종류의 통화였는지 선택하세요. 주문 판매 통화였어요. 여기서 보고서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보고서 등의 이름이요. 연필 아이콘에서 폴더, 설명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고서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하나를 열면 모두 삭제된 것 같네요. 보시다시피 표가 있어요. 표 등을 넣을 수 있어요. 데이터가 없어서 가짜라도 지웠어요. 걱정 마세요. 못 만들지만 직접 해보면 아주 직관적일 거예요. 정말 직관적이에요. 이상입니다. 자, 다크 CRM 내에서 분석 섹션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이 섹션에서 우리가 CRM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통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CRM 내에서 모든 것을 중앙 집중화할 수 있는 은혜, 나중에 공부할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또는 프로젝트의 분석, 우리가 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리드의 정보를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거래 또는 마케팅 지표 등. 그러나 그 위에 구성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알았죠? KPI를 보고 싶은 경우, 목표를 보고 싶은 경우 괜찮습니다. 글쎄요, 여기 분명히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여주고 분석할 수 있지만 당신 자신이 각 회사의 데이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업종에 따라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데이터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어요. 각자 자신만의 분석을 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기 어렵지만 $50 판매가 좋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요. 그건 총 비용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리드 획득 비용, 제품 제작 총 비용, 기타 여러 비용들, 자신의 급여도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좀 어리석은 얘기죠. 그렇죠? 4% 전환율이 다른 사람보다 좋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거예요. 여기서는 전반적인 개요를 볼 수 있어요. 리드에 대한 통계가 있죠. 알겠죠? 아직 고객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요. 거래도 있고요. 알겠죠? 여기 통계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번 달 수익 부분이에요. 마케팅 지표도 있어요. 알겠죠? 마케팅 캠페인 수, 비용 등에 대해서요. 그리고 더 있어요. 영업과 다양한 활동도 있고요. 이건 팀과 더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팀이 수행한 활동 수예요. 전화, 회의, 업무 등등이요. 이렇게 분석 부분이 작동해요. CRM에서 이메일 캠페인이나 양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릭스 섹션으로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재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죠. 소호 앱스 섹션에 가면 소호 프로젝트 등록용 캠페인과 양식이 이미 있어요. 소호 외에 다른 도구로도 이메일 캠페인을 만들 수 있겠죠. 이건 완전히 별개의 주제라 다른 영상에서 다뤄야 할 거예요. 도구는 다르지만 실제로 연결하고 양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것들은 CRM 외에도 여러 옵션을 제공하는 소호 앱들이에요. 여기 달력도 있네요. 통화용 소호 칼렌더도 있어요. 여기 있죠? 보이시나요? 데이트
사이트 투어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들려줄 거예요. 설명을 건너뛰고 싶은데 안 되네요. 여기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대단해요. 같은 플랫폼에서 달력 등 모든 걸 제공하네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좋아요. 이 짧은 섀도우 튜토리얼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걸 언급하진 않았지만 결국 다른 CRM들과 비교하면 더 일반적이에요. 자체 통합 기능이 있다는 게 꽤 멋지죠. 자, 이제 가격 책정을 볼게요. 여기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데 각각 뭘 제공하는지 봐요. 가격은 월 14유로부터 시작하는데 아니 월 20유로부터네요. 모든 종류의 도구와 10만 개의 레코드, 10만 개의 녹음을 제공해요. 월 23유로면 소셜 CRM, 구글 애드워즈 통합 리본도 주는데 꽤 좋아요. 제한이 많지 않아 보이네요. 추가되는 건 이메일 마케팅 같은 거예요. 다른 CRM 가격과 비교하면 정말 저렴한 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여기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걸 봐야 해요. 조사할 옵션이 많죠? CRM 플러스로 설문조사, 소셜 마케팅, 고급 분석이 가능해요. 이메일 마케팅은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무료로는 리드, 계정, 연락처 피드, 문서, 모바일 앱만 제공돼요. 그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가격이 저렴해요. 업그레이드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스토어에 들어가면 유료 플랜을 볼 수 있어요. 경쟁사와 비교하면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조호는 계속 자사 도구 사용을 권장할 거예요. 하나 결제하면 다른 것도 결제하게 되고 그렇게 돈을 벌어요. 다른 도구와 달리 CRM만 구매하면 모든 게 갖춰져 있죠. 물론 모든 걸 갖췄다고 말하긴 어렵지만요. 주의하세요. 조호가 저렴하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용해본 분들이 추천하더라고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기술적이진 않아서 맞춤화도 어렵지만 CRM을 효율적으로 쓰기에 충분한 기능은 갖추고 있어요. 이상입니다.